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인공수정에 대해서 뭐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제가 있나요? 뭐 분야가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뭐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물리학. 뭐 물리학 깊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생각이 너무 뭐라 할까 기계적이라고 할까 뭐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인간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그런 이런 뭐냐 취향이나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뭐냐면 이제 제가 몰랐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고 되게 쉬워요. 만드는 거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냥 하기 때문에 뭐 특별 주제가 없어요. 오늘은 인공수정과 시험관.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옛날엔 구별을 못했어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나 그게 뭔가 했어요. 뭐 남 얘기라고 생각했죠. 남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병원에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가 안 생겨서 이제 그 주위에 일하고 있는 주위에 뭐 비뇨기과를 가서 검사해 봤어요. 한 2번이나 해봤어요. 그런데 뭐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기다렸었는데 그 세워라 내어라 뭐 시간만 갔어요. 아까운 시간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뭐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검사 결과가 뭐 한 일주일 걸려서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작은 데 2군데 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어요, 그냥. 네,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큰 병원에 가서 그 하니까 결과가 또 오래 걸리더라고. 맨 처음엔 의아해 했는데 뭐 정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왜 임신이 안 됐었나도 알겠고.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 주위에 갔을 때 그렇게 뭐 빨리 결과가 나왔던 그 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정자의 활동성이 한 40% 50%가 정상이래요. 100%가 아니고. 근데 막 그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상 없구나 했는데 큰 병원에서 하니까 뭐 1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무슨 10%냐고. 이게 내가 40%는 나왔는데 이거 남자의 자존심이지. 그래 다시 해보자고.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됐다. 예?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뭐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안 하자고 우기는 병원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일주일 기다렸는데 아니 8% 나온 거예요. 9%인가? 그래서 그만하자고. 자꾸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세월만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했죠. 그렇게 과정을 밟았죠. 제가 간 곳은 이제 지금은 병원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무로 제1병원이에요.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2번째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전체적인 뭐 의견은 아니고. 그다음에 강남 차병원이 이제 제일 잘하고 근데 비싸고. 그다음에 뭐 제1병원도 잘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1병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인공수정인가 시험관인가 성공한 그 병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1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이랑 시험관이랑 이제 구별을 못했어요. 왜 시험관인가? 그것도 몰랐어요.
시험관에서 아기가 자라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인공수정은 되게 간단해요. 인공수정은 우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나 이제 여자 쪽에서 가베란 유도제를 맞아요. 가베란 유도제를 맞으면 이제 난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는 19개 나왔어요. 19개 나오고 정자는 원래 많잖아요. 그래서 19개를 이거는 이제 시험관 얘기고 이제 인공수정 먼저 얘기할게요. 과배란 유도제를 이렇게 맞으면 이제 난자가 이제 많이 나와요. 뭐 같은 얘기네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자가 한 번에 한 20개 나왔다. 그러면 이제 20개랑 정자를 이제 정자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생동생동한 거를 골라서 이제 같은 그 자궁에다 이렇게 모아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체 미팅이에요, 단체 미팅. 예? 선남 선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곳에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시술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추출해서 그냥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자꾸 퍼져 있고 잘 못 만나니까 이제 정자 난자 개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좀 이렇게 좀 눈이 맞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난자가 한 보통 딴 커플 그 검사한 거 제가 옆에 봤는데 한 18개, 9개, 뭐 20개 조금 넘어가는 난자가 나온 그런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지 미팅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정자 생동한 거 추출하고 난자 해가지고 자궁에다가 이제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제 뭐 이렇게 모아놓으면 자꾸 눈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쌍둥이가 많이 나와요. 만약에 되면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란성은 나올 확률이 적죠. 여러 개랑 여러 개 이렇게. 일란성은 이제 이게 수정이 된 다음에 그게 갈라지는 거니까 이제 똑같은 얼굴이 생김새에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 개 나오니까 그 대한민국 만세 그 텔레비 나오잖아요. 3명. 그건 다 일란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개 모아놓은 것 중에서 3놈이 이렇게 눈이 맞아서 이렇게 한 쌍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요거를 뭐 이렇게 시술 수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연 분만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의사들도 몰랐는데 인공수정해서 뭐 인공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 하는 거야. 인공적으로 이렇게 약을 넣어서 이제 여러 개의 쌍을 이제 한 곳에 모아져서 눈 맞아라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거는 안 됐어요. 이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자연분만과 똑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근데 이 과정 중에 이제 여자가 힘든 게 여자가 매일 가서 기름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근육 주사라고 하나? 맨날 궁뎅이에다 맞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그것은 요걸 이게 시도하면서 수정되기 전에도 착상되기 전에도 계속 맞는 거예요. 맨날 가서. 그래서 저는 제1병원이 이제 멀어서 고생을 했는데 맨날 맞는 거예요. 이 붓기가 안 빠져요. 이렇게 딱딱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많이 못 해줘서 하루 만에 그 굳은 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딱딱한 게 있어요. 양쪽 궁뎅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남미의 여자들처럼 양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궁뎅이가 커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은 힘들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수정은 자연분만과 똑같고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주사를 맞아요. 이걸 저는 한 번 안 됐어요.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몇 번
더 해보자고 할 줄 알았어요. 원래 나라에서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거의 뭐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근데 바로 시험관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까 이제 바로 했죠. 그래서 요때 이제 과별한 유도제를 이제 또 썼죠. 나온 게 한 19개 돼요. 난자가 19개. 난자가 19개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난자가 한 달에 하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난자가 그 한 240, 50개 나온다고 하더라고. 평생에 나온 개수가 정해져 있대요. 그럼 만약에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난자가 많이 나오면, 아니 그 240, 50개에서 만약에 이렇게 3번만 하면 한 60개를 하는데, 그러면 그 몇 달 만에 평생 나올 240개에서 60개가 달아나는 거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108, 90밖에 안 남았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그게 다 나오면 폐경인데, 그거 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면 그거 뭐 한 10대 번 하면 뭐 한 20, 30대에 폐경 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난자가 이제 저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이건 약간 격가지로 가서 얘기하는 건데 또 제대로 찾아가려는가 모르겠네. 그 난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한 달에 한 번 만들어질 때 하나가 이렇게 배출되는데,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한 타임에 여러 개 중에 여러 개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하나가 그냥 대표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작은 여러 개가 만들어진대요.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많은 난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결론적으로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자가 만약에 와이프처럼 19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래 한 1000개, 개수는 이제 정확하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개수 중에, 개수 기억 안 나는 게 아쉽네요. 어마어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수의 난자 가 자라기 시작해서 그 중에 이제 19개가 이제 한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평생 양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한 번에 19개 나온다고 해서 1년 그 평생 240개에서 거기서 뭐 개수를 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도 정자처럼 시작은 많은 그 난자가 자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19개가 이제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개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그때 알았어요. 하여튼 뭐 요거는 이제 그 사이드 스토리고, 그래서 19개가 아까 이제 시험관 얘기로 다시 와서 시험관을 하자고 해서 했어요. 시험관은 이제 뭐냐면은, 영어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시험, 테스트, 관, 튜브 이거에 테스트 튜브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시험관학이 뭐냐면 아까 그 인공수정에서 단체 미팅을 했잖아요. 그냥 모아놓은 것 뿐이에요. 자연분방과 거의 똑같다고 하는 그런 인공수정 해도 안 되면 이제 두 개를 강제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합방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 첫날밤 보내듯이 두 개를 그냥 강제로 하나를 만든 거예요. 정자 하나, 난자 하나를, 정자를 난자 안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그 안에 넣어서 이렇게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체외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체외 몸 밖에서 이게 강제로 이제 수정을 해서 병원에서 한 3일
5일 정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냉동시키더라고요, 보관을. 저도 지금 한 5개 남았어요. 그래서 19개라고 해서 19개 이렇게 수정이 하나로 만드는 게 수정인지 모르겠네요. 하나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19개를 해놨는데, 그 19개가 다 이렇게 그 여자 자궁에 이렇게 심었을 때 착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넣었을 때 다 착상이 돼서 다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패가 있어요. 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첫 번째 실패하고, 시험관 실패, 그 전에 인공수정 한번 실패라고 하니까 우울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시험관을 했는데, 두 번째까지 하면서 이제 그 19개에서 지금 5개 남았으니까 14개를 쓴 거예요. 한다고 거기다가 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그 텔레비에서 대한민국 만세 그 애들 보고 이제 뭐 쌍둥이 이제 꽂혀가지고 자기도 대한민국 만세처럼 3명을 낳아야 된다고, 쌍둥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그 산모 나이 제한이 35인가 36인가 넘으면 이제 그 수정을 해서 이게 착상을 해도 잘 안 되니까 3개까지, 2개인가 3개까지인가 이렇게 그 착상 시도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그 이하 나이는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이렇게 그 자궁에 이렇게 심지를 못해요. 착상 시도를 하지 못해, 하나밖에. 그래서 와이프는 그 나이가 안 돼가지고 뭐 하나만 했어요. 두 번째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애가 이게 생겼어요. 하여튼 남자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자가 힘들어요. 요까지도 여자가 이제 계속 주사를 맞는 거예요. 뭐 기름 주사인가 근육 주사인가 뭐 호르몬 주사 뭐 이런 거겠죠. 그 인위적으로 이제 호르몬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몰랐던 건데, 그렇게 뭐 이것저것 딴 사람한테 뭐 전문적이지 않아도 이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딴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뭐 관계된 사람은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도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뭐 그냥 잊어먹죠. 자기 일이면 다 기억하는데, 저도 제가 이제 겪으니까 하지, 옛날에 그런 말 뭐 인공수정 시험관 할 때는 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애를 만드는구나 뭐 그런 정도였죠.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2주일에 한번,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인가 3달까지인가가 이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가 착상이 잘 됐다는 소리도 있고, 3달까지 그 착상 시도를 하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검사를 해요. 잘 착상이 됐나. 착상이 잘 됐다고 하면 이제 잘 심어진 거예요. 그 나팔관인가, 아니면 나팔관은 이거고, 자궁이 잘 이제 착상이 돼서 안착을 해서 이제 그 수정란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커지면서 얘기가 되는 건데, 3달까지 조심해야 된대요. 3달까지가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3달 동안, 그때는 우선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도자기를 다 이제 만든 다음에는 이제 따뜻하게 굳으면
뭐 만져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들 때 약간 누가 이게 돌리면서 만들잖아요. 누가 건드리면 삐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아기가 몸이 만들어질 때 어떤 뭐 나쁜 자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달까지 조심해야 되고, 3달 넘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안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달 동안 와이프는 거의 집에 있었어요. 그 병원 뭐 가서 그 상태 이렇게 보는 거 말고는 이제 거의 집에 있었어요. 조심스러워서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주사도 주사도 그 이후로 꽤 맞았어요. 계속 똑같은 주사를 맞아요. 궁뎅이에다가. 궁뎅이 절단나요. 마사지 잘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 딱딱한 게.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주사도 있구나 했어요. 되게 아프다고 하고 멍도 들고 막 그래요. 3달까지 이후는 이제 그 다음에는 3달인가 몇 달까지 이제 주사를 맞고 이제 안 맞았어요. 안 맞고 한 달마다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그걸 봤죠.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하는 뭐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걸 해가지고 잘 크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 뭐 콩알만 해요. 잘 안 보이다가 조금씩 이제 보니까 사람 모양이 있는데 크긴 요만해요. 2cm, 3cm 뭐 이래요. 네? 그리고 몇 주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들딸이 궁금하잖아요. 이제 커가는 거예요. 이게 커가면서 아들딸이 궁금한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쉽네요. 그 몇 달까지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아기가 몇 달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몇 달, 3달인가 4달인가 그건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보면은 어쩔 때는 성기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고추처럼 이렇게 두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걸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보면 다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성기의 모양이었다가 어느 순간 남자는 이제 그대로 있고 여자는 그게 쏙 들어가더라고. 그 성기 그 부분이.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몇 달까지인지 그때는 이제 알았는데 기억력 상실인가 봐요. 잘 안. 하여튼 그 어느 정도 지나야 그 성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똑같은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왔다가 여자는 싹 들어가면서 이제 여자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몸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 경계선상에서 딱 봤는데 머리 쪽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이다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들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아기가 커가면서 양수 안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죠. 이때까지도 이제 실감이 안 나요. 저도 실감이 안 나서 지금도 태어났는데 이제 한 3일 됐는데 아직도 뭐 실감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커가는 거예요. 커가서 이제 뭐 배가 볼록 나오고 배가 이게 한쪽이 이게 더 크고 작고 뭐 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쪽이 크고 작냐 했더니 이제 궁뎅이 있는 부분 이제 더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뭐 이런다고요. 또 뭐 움직여요. 이렇게 손을 대보면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럼 애기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비형아 검사 뭐 이런 것도 하고 몇 가지 검사를 막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면 병원 사람이 이제 어디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제대열이라고 뭔지 그것도 몰랐어요. 제대열을 뭐 보관한다고 그게 뭐지? 그래서 제대열이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 탯줄 있잖아요. 탯줄 엄마와 아기와 이렇게 연결된 탯줄 안에 있는 피예요.
그게 이제 좋은 게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그걸 나중에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애기가 이제 어떤 유전병이라든가 어떤 나쁜 어떤 병이 있을 때 자세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병이 뭐 여러 개고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하겠는데 그거를 나중에 사용해서 뭐 치료를 할 수 있대요. 그렇게 들으면 아주 좋은데 좋으면 다 하죠. 그런데 그게 30년 보관인가? 회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럼 보관하는 회사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30년에 한 300 정도 돼요. 그래서 하루 나누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막 하라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전화해 봤더니 그거 뭐 아프다는 생각, 어떤 동생 아프다는 생각하기도 싫어서 아예 안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뭐 와이프가 뭐 한 것 같다고, 근데 별 관심은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뭐 그게 이제 효용성이 뭐 없을 수도 있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직 뭐 시험 단계고 점점 더 뭐 기술이 발달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 안 이용해도 뭐 의료가 더 발달하면 그냥도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희망사항이죠. 하여튼 비용이 비싸서 안 했어요. 네. 왔더니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험은 이렇게 보험이라고 생각해라. 그래, 사실대로 얘기했죠. 비싸서 못 하겠다.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빌어요. 우리 애기가 앞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빕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설명이 있었는데, 또 이제 애기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애기 사진 뭐 무료로 이렇게 찍어준대요. 그래서, 같이 연계된 뭐 스튜디오인 것 같은데 그래?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했을 때 애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배가 불렀을 때 뭐 무료라는데 뭐 가서 하자 해서 했는데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찍은 거 가져가려면 뭐 20만원 더 이게 뭐 따지기 원래 제가 이제 따지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제대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해서 그냥 했어요. 20이 아니라 전체 또 있어요. 50일 사진 찍는 거. 그다음 애기 태어났을 때 와서 이렇게 발도장 찍고 찍는 거. 그 다음에 100일 날 이렇게 찍는 거. 그런 스튜디오에 가서 찍는 거. 스튜디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쁜 이렇게 배경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게 또 얼마냐 기억이 안 나네. 130인가 14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우선 50만원인가 먼저 카드로 하고 나중에 이제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공짜라더니 갔더니 이제 맨 처음에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이거 뭐 공짜인데 나중에 돈 받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가니까 그렇게 안 돼요. 뭐 열심히 찍어주고 뭐 이렇게 옷 빌려주고 하는데 그거 뭐 쌩까고 나오면 인간도 아니야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도 했어요. 한 번이니까. 하여튼 뭐 그것도 했고, 그래서 애기 태어나고 며칠 전에 그저께 이제 스튜디오에 전화해서 애기 태어났다 했더니 오늘 이제 와서 찍고 가서 조그만 그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앨범에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것도 했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와이프가 어린데 이제 지도 이제 들은 게 있는지 절대 이제 자연분만을 한다. 자기는 뭐 이렇게 제왕절개수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만약에 6월 26일이 이제 계산상 그 출산일인데 그 전날 의사선생님이 입원해서 낳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기가 나와야 낳는 거지 우리가 낳을 수 있나?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낳자고 하길래 그냥 낳을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어렴풋이 자연분만을 해서 이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와이프는 자기는 자연분만이다. 혹시 인공 우리들 모르게 제왕절개를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반 정도는 따지듯이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이제 자연분만이다. 산모한테도 좋고 애기한테도 좋다. 뭐 이래서 특히 와이프가 그런데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이거 혹시 오빠 이거 수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 전날 예정일 전날 입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도분만을 이렇게 하는 거 유도분만 약이 있더라고요. 10시 입원해서 새벽 이제 금식하고 이제 관장하고 뭐 여러가지 하고 4시부터 이제 그걸 약을 넣는 유도분만제 약 주사를 넣고 이제 강제로 이제 진통을 자궁에서 이제 아기를 이제 밀어내게끔 이제 강제 주사를 놨어요. 첫날 저는 그날 저녁에 입원해서 새벽에 이제 그 주사하길래 이거 바로 이제 오늘 낫는구나 했는데 이제 진통이 그렇게 오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까지 저녁 4시 아니요 저녁이 아니라 오후 4시까지 진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실패했다고 그래서 뭐 좀 먹고 계속 안 먹으면 이제 힘이 딸리니까 애기 낳기 힘드니까 그날은 이제 그거 투여제를 이제 중단하고 저녁 먹고 다시 10시부터 이제 금식을 해가지고 이제 4시까지 이제 장을 비우고 4시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다시 이제 유도제를 넣어서 진통이 오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산모 대기실에 있으면 이제 산모들이 막 왔다가 이제 애기 뿅 낳고 가고 왔다가 뿅 낳고 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틀 동안 거기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 지켜본 거예요. 대기실에 한 2-3명 있다가 이제 막 진통이 오면 이제 그 옆에 이제 수술실 가가지고 아기가 응아 하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던 게 그 2번째 날 이제 시도하고 나서 와이프가 통증이 조금 이제 올라고 할 때 막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아프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이제 시작이라고 이건 아픈 것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애 낳는 그 산모가 이제 자연분만하는 산모였는데 엄청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들었는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 드라마에서 보는 거랑 진짜로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나도 무섭더라고 소리 지르는데. 근데 그 산모는 금방 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둘째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그래서 빨리 하는 제가 이제 거기서 소리 듣고 나서 아마 1시간도 안 돼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통증